안녕하십니까. 우리 길의 길입니다. 오늘도 저번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. 저번에는 저희 이사했었죠. 호림, 현, 호두, 여기 호두진이라고 이사 왔어요. 호두진. 왜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이사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힘든 길을,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길을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와서 저희 누나네 하고 동업해서 같이 농사했어요. 농사했는데 망한 거죠. 수재로. 대신 뭐 자연, 어떻게 보면 자연 수재 맞기는 한데 러시아 측에서 방류해 인해 수재 받은 거예요. 그런데 홍수 피해 받았는데 뭐 어차피 망했으니까, 그래서 저희 그 매형이 저희를 법에다 건 거예요. 저도 사실 지금 뭐 저희 부모님한테 안 물어봤는데, 아니 망했는데 법원에다 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희 키우던 흑돼지 두 마리 법원에 압류 당하고 그 뭐 조치했나 봐요. 그런데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 그 경운기도 있었거든요. 경운기도 있었는데 경운기는 제가 기억 중 다시 돌아갈 때 다시 갖고 갔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죠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은 조카하고 동업한 거예요. 조카하고. 그런데 뭐 저기 그리고 나서 수재 받잖아요. 수재 받는데 그 나라에서 수재민 위해서 보상을 줬어요. 보상을 줬는데 그 뭐를 줬냐면 옥수수를 반포를 줬어요. 옥수수 반포 줬어. 잠깐만요. 옥수수를 반포 줬는데 그거도 여기다 어디다 써놨는데 없어졌네. 옥수수를 반포 줬는데 우리 지금 그 막 철문점 같은 데 가면 마대가 있어요. 마대 같은 거 그냥 반마대 준 거야. 그리고 한국에 보면 옛날에 저희들 조선족들 보면 옥수수를 먹어도 찰 옥수수 막 이렇게 찰기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옥수수도 이렇게 샛노랗고 옥수수가 찰져요. 조선족들 이렇게 종잘로 심은 옥수는 찰진 옥수거든요. 그 쌀만 먹으면 찰지고 엄청 맛있어요. 근데 한족들 옥수수는
그 딱딱한 거예요. 먹을 수가 없어. 그것도 보통 저희 시대도 집에서 그런 옥수수 먹지도 않아요. 그 옥수수는 뭐 하냐면 사료용, 뭐 돼지나 갈아가지고 분쇄해가지고 돼지나 그러니까 닭이나 막 이 뭐 사료로 쓰지 사람들 잘 안 먹거든요. 그런데 홍수 피해 봤는데 그거를 반퍼 주는 거야. 하여튼 뭐 대단했죠. 아니 농사가 다 망했는데 반포 옥수수 주더라고요. 나라에서 지원했다는 게 반포 옥수수예요. 그리고 거의 그 물이 다 잠겼으니까 여긴 같은데 여기 호수인 같은데 물이 이렇게 다 잠겼으니까 이 농사에 다 잠긴 거예요. 제가 기억 중 우리 호수 앞에서 여기 농사 짓거든요. 근데 이 농사가 또 여기 이 집 같은 거 있어요. 여기서 이 시내하고 좀 거리 되니까 이 시내하고 거리 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학교 위에서 여기서 집 하나 잡았고 월세 집을 하나 잡았고 그리고 농사하는 여기에 그 황토 초가집 같은 거 있었어요. 그리고 뭐 방학 때는 거의 여기 와서 살고 저희들 그 여름 방학 뭐 때 그리고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 시내 와서 살고 겨울에는 이 어차피 할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뭐 강아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했었어요. 그 닭들 많이 키웠죠. 돼지는 못 키우고 그 당시 제가 기억은 막 돼지도 그 이 돼지 키우려면 작은 돼지를 사야 되잖아요. 그것도 좀 비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돼지를 못 키우고 닭, 오리하고 강아지는 항상 키웠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홍수가 갑자기 얘를 그러니까 이거 호수가 약간 이 강하고 살짝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물 지다 보니까 호수에 물 넘친 거예요. 넘쳐가지고 저희 그 농작물 다 덮친 거지. 그런데 물 뚫고 여기 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 그 물고기들 농사에 짓는 이 물고기들 이 엄청 큰 물고기들 막 이렇게 그 농사 여기 땅에 막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 못 나간 거예요. 물은 빠져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한 게 저희 여기 사촌 큰 이모네 그러니까 동업한 그 남동생이죠. 그러니까 저희 이모네 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형하고 저희 형하고 막 셋이서 여기서 물고기 주웠던 기억나요.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보면 다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. 엄청 큰 거. 그리고 그것도 그래서 이 막 그거 주워서 요거 시내 가서 팔고 그리고 저희들은 어리니까 우리 그 형이 큰 형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주워 가지고 팔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농사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. 뭐 지원금이 이런 게 물론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.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조카가 그러니까 그
저희 그 누나가 이 큰 이모네, 그러니까 우리 저희 엄마네 형제 중 제일 큰 그 언니가 컨니의 제일 큰 딸이죠. 그러니까 저희 그 외갓집 제일 큰 누나지. 그 누나 딸이 나하고 같은 반단했어요.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저기 부모님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학교하고 잘 얘기해 가지고 1년 빨리 학교 보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1년 학교 빨리 보내면 약간 다른 애들보다 처음에는 늦는데 나중에는 머리가 더 빨라진다고, 공부 더 잘 할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은 부모들 좀 일찍이 보내는 그게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원래 그 살던 데보다 이, 이 무슨 활동하면 교복도 깔끔하고 잘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래도 다 여기 그래도 좀 오래 살던 분들 자녀들이에요. 그 조선족들도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. 워낙 러시아 국경이다 보니까. 그리고 여기 선장님들도 그래도 수준이 좀 높았던 것 같고, 이 친구가 이 친구예요. 이 친구네는 저희 요 시내에서 살 때 저희 뒷집에서 살았어요. 그러니까 저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서 이사 나오고 또 나오고 연락할 수는 없었는데, 제가 군대 가가지고 편지 쓴 거예요. 이 마을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얘 이름 쓰고 하니까 전해 가지고 저한테 편지 왔더라고.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약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정이 많아가지고 그 막 이렇게 어떻게 지낸지 잘 친하게 지냈던, 앞뒤 집이니까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. 그리고 저희 조카하고도 친하게 지냈고, 그러니까 이런 게참 원래 여기 안 이사 왔으면 그래도 조금 생활이 괜찮았을 건데, 여기 이사 오고 홍수 피해보고 그러니까 생활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. 그리고 저희 이때가 저희가 금방 이사 가지고, 그리고 저희 경운기 갖고 갔다고 했죠. 갖고 갔는데 가가지고 금방 갔는데 저희 그 누나네도 다른 집에 셀로 살았어요. 그 동네에서 이 셀로 살았는데 그때 마침 그 집을 벽돌집을 짓고 있었어요. 짓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사 가니까 우리 경운기 갖고 막 이렇게 집을 수리하고, 그러니까 이 집 짓는데 굉장히 저희 경운기를 많이 썼거든요. 그런데 거의 뭐 우리 집 경운기로 집 졌다고 봐야죠. 알다시피 집이 짓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이 법정 싸움도 참 웃기는 게, 저희 거를 쓴 거는 뭐 생각 안 하고, 하여튼 친척들 원래 이 법은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. 그 어떻게 보면 조카가 이 저기 조카네 이모네 이 법에 건 거지. 하여튼 제가 기억 중 얼마 저기도 되지도 않은 돈을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뭐 돈 없는
친척끼리 절대 하면 안 되고, 그래도 가족 형제까지는 괜찮은데 친구는 더 안 되고 더 안 좋잖아요. 나중에 잘 돼도 문제되고 뭐 잘 안 돼도 문제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는 또 완전히 국경 산악 지역이에요. 지금 보면 산이 굉장히 높아요. 여기 이런데 산이 높아요. 이게 지금 보면 옛날에 이게 땅 아니었거든요. 이게 다 깎아내 가지고 이 농지로 막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. 여기 언제 이렇게 땅이 많았다고. 땅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이다 높은 산이잖아요. 이 러시아 쪽에 보면 이게 다 산인데 제가 보기에 다 깎은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우리가 여기가 산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우리 뭐 놀았냐면 친구들하고 겨울에 막 눈이 엄청 많이 와요. 그러니까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겨울에 막 이렇게 어, 눈에 대한 운동을 학교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. 그게 뭐였지? 그 썰매도 타고 막 이 산이 높다 보니까 꼭대기 올라가지고 썰매 타고 내려오고 막 그런 거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저희 형하고 어릴 때 막 이렇게 나무 캘러 이 멀리 여기는 시내잖아요. 여기 시내에서 살았으니까, 그리고 난방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는 그 뭐 이렇게 형하고 둘이서 그 막 이렇게 밀차 같은 썰매 같은 밀차 있거든요. 밑에 이 바퀴 있는 게 아니라 그 썰매 같은 요 밑에 나무 밑에다가 철사 같은 거, 철근 같은 거 이 중간에 넣어요. 그러면 앞에서 끌어 다니는 거죠.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 여기 약간 산골 쪽에 가가지고 나무 같은 게 꽉 채워서 와요. 둘이서 어리다 보니까 저희 형도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? 제가 3, 4학년이었으니까 둘이서 이거를 또 욕심이 많아요. 둘이 완전히 나무 가득 채워가지고, 근데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. 그 막 이렇게 산 쪽에 갔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불러가지고 또 아버지 같이 셋이서 끌고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뭐 물론 시골에 사시는 분들 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. 그 요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. 뭔 얘기인지. 하여튼 나무 했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. 막 이렇게 석탄도 있겠죠. 당시 석탄은 비싸니까 이게 사야 되잖아요. 석탄은. 근데 나무는 여기 좀만 힘만 빼면 이 산 쪽에 막 이렇게 이런 데 가면 겨울에는 다 마른 나무들 많잖아요. 도끼. 그래서 저희 어릴 때도 도끼집, 톱질 엄청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약간 몸에 뱄나 봐요.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. 그리고 여기는 막 이렇게 산이 높다 보니까 눈이 오면 막 저희 하여튼 어릴 때 어리니까 막 무릎 이상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. 엄청 추웠던 거죠. 여기가 더 추웠던 것 같아요. 저 농장보다 훨씬 더 추웠던 것 같아요. 여기 산이 많다 보니까.
그러니까 이런데 오면 약간 추억은 많았던 것 같아요. 또 다른 이 사실 거의 뭐 2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1년 반 이내 살았나 봐요. 바로 와서 바로 망했으니까. 대신 여기 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, 사실 이거 이사 와서 금방 뭐가 생겼냐면, 그 89년도예요. 89년도니까 중국에 약간 그 사건이 있잖아요. 그 대학생 시위 사건. 89년 6월 4일.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렸어요. 3학년이었는지. 대신 다 기억나요. 완전히. 그 당시 이사 금방 와서 저희 누나 집에서 살았거든요. 잠깐 막 이렇게 자리 잡기 전까지. 왜냐면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. 그리고 누나 집에서 살았어요. 누나 집에는 뭐 했냐면 또 그 남의 집에 이거 셀로 살았어요. 그러니까 집이 이런데, 여기는 복도고 주인 집은 여기서 살고 누나 집에는 여기서 이 새방로 살고,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주인도 주인 아들이 우리 친구였나봐. 이 친구였나봐요. 이 주인이 아들이 우리 동창이었어요.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그 누나 집에 TV 있었거든요. 물론 우리도 그 농장에서 TV 가져왔으니까 TV는 있었어요. 대신 그 TV를 제가 기억 중 그 어디 저기 농장에다 놔뒀나 하여튼, 아니 그 농막 여기 농사하는 여기다 놔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나 집에서 TV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예요. 보통 중국 사람들 옛날 보면 막 평상시 그 옛날 드라마하고 아니면 전쟁 드라마하고 막 긴 드라마들 많이 틀어줬어요. 그러니까 일단 뭐 정신 교육하는 드라마죠. 뭐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. 뭐 농사하는 드라마, 아니면 공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드라마. 그리고 7시는 뉴스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는 이상하게 낮에부터 계속 뉴스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북경 실시간 나왔던 것 같아요. 북경에서 뭐 대학생 시위하고 그 앞에 과정은 잘 몰랐던 거예요. 앞에 뭐 때문에 그런 시위하는지도 잘 몰랐고, 왜냐면 어리다 보니까 뉴스 봐도 잘 모르잖아요. 초등학교 3, 4학년이 뭐 알겠어요. 그런데 뭐를 기억 딱 나냐면 막 시위 군대들 북경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장갑차도 들어가고 탱크도 들어가고, 그 옛날 탱크들이다 보면.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뭐를 나냐면 대학생들 군인들이 장갑차하고 군용 차량들 있어요. 여기 군용 차량들 5톤 트럭, 5톤 트럭 같은 그 군용 차량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안에 이 군인들 여기 뭐 한 20명 한 개 소대
한 30명이 이게 양쪽에 앉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대학생들 시위하는 시위대가 여기 뭐 휘발유하고 막 이렇게 불태워 가지고 군인들을 이 태워 죽은 그 화면만 엄청 많이 틀어줬어요, 뉴스에. 이상하게 그 당시 계속 그 군인들 죽은 그것만 막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. 물론 그 자기들 그 당시는 그래도 진압 안 할 때였어요. 그 당시는 진압 안 했고, 그러니까 군인들 많이 죽고 막 이렇게 사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뒤에부터는 뉴스가 안 나와. 왜냐면 이 진압했으니까 안 나오죠. 그런데 뭐 웬만하면 다 알죠. 이 성인들은. 우리는 그 당시 잘 몰랐거든요. 그 뉴스에 본 거는 그냥 막 이 태워가지고 그냥 그 뭐랄까요, 형체는 알아볼 수 없고 옷도 안 보이고 그냥 뭐 머리, 팔, 다리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런 것도 뉴스에 엄청 많이 올렸어요. 그 당시 왜 올렸는지, 이런 뉴스를 일부러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. 그다 지금 생각해 보면. 그러니까 약간 뭐가 진압해야 되는데 핑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군대 갔는데 후에 제가 그 막 이렇게 군대 가고 우리 그 중대장 그분들, 중대장 그 전우들 그 당시 반장했어요. 그 당시 반장해서 거기 북경까지 천안문까지 진압 들어가서 그런 그 사진도 있거든요. 단사 이렇게 박물관처럼 막 역사 이런 우리 그 사단이 무슨 역사 박물관처럼 만든 그 박물관이 있어요. 거기 가면 천안문 시위 때 이게 진압했던 그 사진들 있거든요. 근데 그 중대장들 보면 중대장급, 그 당시 중대장급을 다 그 당시 사병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이 해가지고 나중에 간불로 올려준 거예요. 진압해가지고.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막 이렇게 군인들 많이 태워 죽고,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뭐 밤에 진압했던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뭐 이 뉴스들, 이 외국의 그 기자들 막 이렇게 올린 거 보면 막 어느 날 밤에 탱크를 밀어버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국에서는 전혀 뭐 알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 중대장, 그 당시 그 군생활 때 중대장들 그 사복 입고, 거기까지 막 얘기 들어서 사복 입고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군에 가보면 다 사복 있거든요. 그 창고에 사복 다 그 가방에 다 있어요. 사복 무조건 한두 번은 있어야 돼요.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모르든,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때 쓰려고 사복, 근데 이상하게 사복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
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사복 갖고 갔었거든요. 그 이유는 몰랐죠.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보면 그 막 지금 등시업평라는 사람이 그거를 진압을 허용했잖아요. 그래도 지금 그 전부터도 보면 그 후도 이 등쇼평란 사람이 약간 그래도 이 뭐랄까요, 약간 진보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보수 그 지도층 중에 보수보다 그래도 진보인데 뭐 나중에는 그 당시 젊은 사람들, 그 당시 20대, 제가 3, 4학년에 했으니까 3학년에 했으니까 10대 초반이잖아요. 10대 초반인데 그 당시 20살 젊은 사람들 이 등소평을 엄청 욕했어요. 동네 젊은 사람들은 다 등소평을 욕했던 거예요. 어떻게 그 당시 어떻게 욕했냐면 막 이렇게 욕해도 안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이 작은 물병 같은 거 그 당시 막 이렇게 시내들 가면 막 청바지 막 유행, 나팔바지 막 이런 유행했잖아요. 그런데 나팔바지 뒤에다가 이 뒤에 주머니 보통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주머니 그 단추 거기 구멍에다가 뭐를 걸고 다니냐면 작은 병을 걸고 다녔어요. 작은 병. 뭐 물병이든 뭐든. 이가 등쇼평을 욕하는 게 이게 예, 등소평이 평하고 병이 발음이 중국어 발음이 한자 발음이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욕한 거지. 욕하는 거예요. 이 등쇼평이 너무 막 이렇게 보수적으로 진압하고 막 이런 거 이내 막 사람들 반감이 굉장히 장난 아니었어요. 특별히 젊은 층에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저보다 뭐 한 10살 많으니까 한 50대, 60대, 50, 50대, 60대, 5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그 당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많았어요. 그 공산당 뭐 독재인데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많았고 막 그리고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막 이렇게 공산당하고 이렇게 정부를 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. 그 당시보다 이, 이 뭐지 사회가 더 무서워진 거예요. 그 당시도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등쇼핑 막 이렇게 지도자를 막 욕하고 막 대놓고 욕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. 절대 없어요. 지금 오히려 이 막 이렇게 막 시진핑 같은 사람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. 대놓고 몰래 욕하면 몰라도 근데 그 당시는 대놓고 욕한 사람들 꽤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계속 우리 여기 농장 이사 오고 나서부터도 이 홍콩하고 뭐 대만 이런 문화를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이렇게 많이 배운 거예요. 많이 이런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당시 20대 30대면 얼마나 생각이
빠르겠어요. 우리 때는 뭐 10대니까 잘 모르니까, 잘 몰라도 막 드라마 영화 보고 뭐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당시 오히려 더 그 당시 그 당시 20, 30대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 있었던 거죠.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욕을 더 안 못해요. 막 조심스럽게 욕하고,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어차피 뭐 공산당,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동안 그 정권이 뭐를 했냐면 대대적 단속이 들어갔어요. 뭐 조직 폭력배도 마찬가지. 한 90년대 초, 한 90년도 여기 시위 진압하고 그 뒤부터는 뭐 한쪽에는 개방하고 한쪽에는 대대적으로 이 범죄는 이렇게 작은데 형벌은 이만큼 해가지고, 범죄는 요만큼 저질렀는데 막 사형 때리고, 그러니까 완전 크게 처벌하고, 그거 보고 뭐라 해야 되나, 가중처벌이죠. 가중처벌. 한국에 보면 가중처벌을, 아니 분명 그냥 벌금하든 아니면 한 뭐 3개월 6개월 이 감옥에 갔다 오면 되는 범죄도 막 10년 막 20년 막 이렇게 때렸어요. 그리고 분명 한 2년 감옥 갔다 오면 되는 것도 뭐 사형을 때리고 무기징역을 이렇게 때리고.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도 제 생각은 정권에서 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겠다, 아니면 공산주의 나라가, 공산당이 뭐 끝나겠다,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중처벌 해가지고, 그리고 저희 이 형도 막 그 당시 저희 여기 이 동네 같이 살던 사촌 형이 있어요. 큰 이모네 형. 그 형도 뭐를 사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,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, 하여튼 이 지역이, 동부 이 지역 사람들은 약간 다혈질이라 조금 뭐 저기 하면 그냥 주먹이고 칼이고 싸워요. 워낙 이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사람들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이 지역 사람들,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도 조선족은 많지 않은 사람이 적잖아요. 조선족을 적은데, 또 그래도 조선족은 다 깡이 있어가지고 한족들하고 무리 싸움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서 약간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수 민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피해 많이 봐요.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저희한테 큰 소리 치고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. 근데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더 심하게 해요. 한족
이 사람들 그 본성이 그래요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 넘어가다가 조선족들은 그냥 크게 한 번 터지는 거지. 벌써 40분 됐네요. 하여튼 오늘도 날씨가 덥네요.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낫네요. 일단 오늘은 이 중국의 89년도 육사 얘기 좀 했습니다. 다음에 그 제가 군 생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할게요.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